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제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놀러 가시는 이 기간 동안 학원도 빠지죠? 보충 같은 거 다른 과목도 하겠죠? 네. 너무 제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수목금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전날에 이제 요 수요일 수업분을 보충을 좀 어떻게 보면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대다수 스케줄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토요일날 와서 숙제를 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가능할까요? 네. 단호하시네요. 아, 수업 나가고 이날 다른 때보다 적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이 때 노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보충 와서 좀 그날 밀린 숙제 플러스 요 해당 숙제 좀 하는 걸로 합시다. 토요일 걱정되는 거 하나. 보통 수학여행 갔다 오잖아요. 맨날 뻗어버리더라고. 약간 열심히 놀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좋은데 뻘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월 공부 놀던 사람이 놀아요. 그래서 갑자기 맞아요. 나 놀기만 했잖아, 지금 동안. 공부를 하다가 놀라 그러면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럼 저희가 공부를 하는 애 같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고 싶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 매년 있냐면 술을 먹는 거니까 그 각성 상태를 뭔가 흉내를 내고 싶나 봐. 그래서 술 먹었을 때 각성 상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에너지 음료들.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원샷 때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지 말고 놀 때 약간 뭔가 속에 이 내재되어 있던 걸 폭발시키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죠. 나 그냥 처음 알래. 보통 보충 잡아두면 못 오더라고 많이들. 벌써 상상. 너 때문에 되게 많이 일찍 오잖아요. 생각보다 일찍 와요, 금요일날. 근데 오자마자 뭐 할 생각을 아마 못 하실 거고 푹 주무시고 요때서부터는 다시 이제 원래 생활대로 돌아갈 생각을 좀 하시는 게 갔다가 이제 와서 교수님이랑 이제 야, 못 추면 어떡해. 죄송해요. 뭐 잘 놀다 오라는 소리를 진심으로 못하고 이딴 소리만 계속해서 저는 이제 혼자서 막 급하네요, 뭔가. 자, 이제 진도 나가봅시다. 아까 나왔던 유형 8번까지 이제 오늘 요 흐름으로 쭉 가요, 정말로. 2차 부등식에 거의 한 유형 30번 정도까지가 요 개념으로 쭉 끌고 가요. 지금이 뭔가 제 느낌에는 생각했던 걱정만큼 이렇게 못하지 않는 것 같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적으로. 자, 유형 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9번으로 가서 아까 하던 거에 유형 문제 1262번 한번 가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이거는 이제 유형이 바뀐 게 아니라 조건이 1차 부등식에서 나오던 것처럼 바뀐 거예요. 그럼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푼다라고 먼저 찾아보세요. 이거 풀 수 있어요? 미지수 a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떤 거 같아요? 이 식이? 아, 좋다고요? 뭐가 좋다는 거죠 도대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원래 a가 미지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보시면 얘가 이제 3-a랑 3 플러스 a가 이렇게 되면서 x자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a, 여기는 x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그걸 x의 입장에서 미지수를 잘 써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a, 여기 0되는 x값부터 써볼게요. 여기는 a 빼기 3이죠. 여기가 뭐 반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3이죠. 이렇게. 그럼 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x가 자 큰 게 이쪽으로 오고 작은 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누가 커요? a 빼기 3이 커요? 빼기 a 빼기 3이 커요? 왜요? 부호가 플러스라서. 아, 그것도 직관적으로 뭐 틀린 느낌은 아닌데 지금 현재 a가 양수라는 얘기 있어요? 정확히는 이걸 따져 있긴 하셔야죠, 그죠? 근데 문제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맞죠, 그죠? 결론이 맞았네요. 그래서 a 빼기 3이 이제 큰 놈이고 마이너스 a 빼기 3이 작은 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를 푸실 수 있으면은 해석은 그냥 1차 부등식처럼 하는 거예요. 정수가 몇 개? 7개. 여기 안에 정수가 7개 되는 거 푸실 줄 아시나요? 아까도 제가 개수 좀 잘못했 뻔했는데 잘못되진 않았죠? 요거 잘 하셔야 돼. 하나 질문.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 7개.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일반화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자연수 A, 정수 AB라고 할게요. 정수 AB에서 여기 정수 X 개수 구하는 거 혹시 아세요? B 빼기 A B 빼기 A.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 한번 합시다. 부등식에서 되게 잘 나오죠, 그죠? 중학교 때도 했던 거. 둘 다 등호가 있으면 이 구간의 차이에서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 1 해주면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지면 이거 하나 줄여주고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잘하시네. 그럼 이제 요거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이 정수의 개수가 정수 시옷 들어가죠? 이거였죠. a 마이너스 3에서 요걸 빼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거기 얼마가 되도록? 7이 되도록.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요거 보니까 다 아는 눈치네. 플러스가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만족하는 A를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나 학생은 어때요? 요거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B가 의미하는 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1부터 B까지라고 이렇게 자연수일 때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 빼는 거예요? 얘는? 1부터 얼마까지를 빼는 거야? A까지를 빼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요거 할 때도 그래서 9 빼기 3이 의미가 1부터 9까지 개수에서 1부터 3까지 개수를 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몇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3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더 뺐으니까 하나를 더한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럼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머릿속에 넣어볼 만하죠. 암기적으로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저거 만족하는 A값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64번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나와서 원래라면 활용을 그냥 숙제 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활용 나올 때마다 쉬운 걸 풀 게 아니라 이제 좀 까다로운 거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조금 까다로운 걸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몇 번이 제일 짜증나 보여요? 찢어버리고 싶은 거? 그렇죠. 70번이죠. 여러분들이 또 안 되는 게 소금물 이런 것만큼이나 증가감도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0번은 이걸 하나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를 X%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식이 어떻게 변해요? 일반적 개념으로서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 요거는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가감수 문제에서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이 있는데 그거를 10% 증가시키면 얼마죠? 200의 10% 증가. 이런 계산은 잘하잖아. 그죠? 직관적으로. 220.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얘가 어떤 식의 구조로 나온 거지? 이게 뭐냐면 저게 도입해봐요. 200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얼마라는 거예요? 10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전개해보면 200이 원래 있던 값을 의미하는 거고 200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기 이게 10%만큼을 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니까 증가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나중에 이거 이자 계산하려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A를 요새 진짜 주식 너무 많이 오르고 내리죠. 저는 이제 눈치만 보다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세요 혹시? 얼만큼 오르는지? 저희 친형이 이제 주식을 오래 했는데 한 13배 정도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기 좀 그렇죠? 얘 비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맨날 놀렸어요. 형이 주식 계속 하는 거, 왜 따지도 못할 거 왜 계속 하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막 머리만 굴리는 그런 사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주식을 안 했냐면 또 통계를 봤어요. 증권회사의 우리나라의 통계치 어떤 통계치가 있냐면 모든 증권회사마다 고객 계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1년 단위로 수익을 본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본 사람이 있겠죠.
자, 작년 통계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수익이 본 계좌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5%. 그것도 안 돼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투자하면 한 번은 딸 수 있지만 1년, 2년 장기간으로 보면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97%가 잃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도박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실력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력으로 이제 따시는 분이 많지 않고.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저희 신용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넣었다. 그럼 한 5년 넘게 마이너스 30% 40% 이랬어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 큰 돈을 넣었어요. 저희 시는. 근데 이번에 다 복구하고 열세배까지 제가 이제 깨갱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자, 요거 감소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요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1270번 문제. 어느 상점에서 판매하던 상품의 가격을 X% 올렸더니 판매량은 2분의 1X 감소하였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여기 문장에서 경제학적인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줄, 두 번, 제가 방금 읽은 데까지 해보면 판매 가격과 뭐가 나오죠? 용어가? 판매? 그렇죠. 그래서 판매 가격과 판매량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 둘을 곱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당 가격을 판매한 양만큼을 곱했네? 얘가 의미하는 뭐예요? 총수입이죠, 총수입. 뭐, 별거 아니지만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 자체를 못 떠올려가지고 식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맞춰서. 기존 가격을 이제 여기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존 가격을 제가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기존 판매량을 B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럼 저절로 이 둘이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해석이 반대가 되죠. 이거를 딱 두 개만 둬도 A 곱하기 B가 의미하는 게 기존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전제들을 되게 많이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어느 상점에서 판매 가격을 X% 올렸대요. 그럼 이제 시작이 가격이 X% 증가했으니까 식이 어떻게 변해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변하는 거예요. 변한 가격이 되는 거죠. 해석돼요? 그랬더니 판매량이 어떻게 됐대요? 2분의 1X 감소했대. 그럼 거기는 이제 기존 판매량 B에다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2분의 1 X%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 X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00분의 X로 전분수 바꿀 수 있죠. 분모의 분모.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총수입인데 어떤 총수입? 얘는 기존이었다면 얘는 바뀐 총수입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가격을 올린 후 총 판매 금액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범위. 그러니까 최종 8% 이상을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원래 기존 총수입이 A 곱하기 B였죠. 그럼 여기에 8% 증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식을 고쳐줄 수 있어요? 1 더하기 100분의 8. 그래서 이 바뀐 총수입이 기존의 8% 증가한 양보다 어떠하도록? 이상 증가하도록 했으니까 크거나 같은 X를 찾아라. 어렵죠? 그래서 완전 처음 본다면 뭔가 싶을 거고 혹시라도 봤더라도 복수 위주로 요거 잘해주고 아마 혼자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수학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지식이 기초 지식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풀 때 A하고 B는 의미가 있어요? 이 부등식 X를 구할 때 좌변 보면 A, B가 둘 다 있죠. 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X에 가는 몇 차 부등식이 돼버려요? 2차. 그래도 풀기 쉽다. 여기 1차, 1차. 상수가 100분의 1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풀 때 어떻게 풀까요? 좀만 더 가볼게요. 푸는 것도. 뭐 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 분모 보기 싫잖아. 뭐 하고 시작해야 돼요? 곱하기 얼마? 2만 해야 돼, 2만. 그래서 얘가 곱하기니까 여기엔 100 곱해주고 여기 200 곱해줘가지고 신청률 잘해줘요. 그래서 보통 요것도 실수하니까 여기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0 곱한 거 써볼게. 뭐라고 써야 돼? 100 곱하면?
100 플러스 그래서 거꾸로 x 플러스 100을 쓸게요. 자, 200 곱할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200 곱할 거 200 빼기 x 더하기 200. 그래서 이제 2만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만이 얘가 100 곱하기 200이니까 2만을 곱할 때 100은 여기다 곱하고 200을 여기 곱한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니까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나눠서 따로 곱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2만 곱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뭐라고 써야 돼? 100 곱하는 거 아니죠? 얼마 곱했다고? 2만 곱한 거예요. 그럼 2만 곱하면 여기는 2만 플러스 16, 16,000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부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수 위주로 하시고. 요게 제일 어렵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좀 시간 세울 만한 문제들입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건 항상 이제 소수만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거고 남들과 똑같이 준비하면은 절대 소수가 될 수 없잖아요. 안 나올 때 해두면은 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 10번 활용 쪽은 이렇게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의식 세워보시고 풀어보세요. 자,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하나 시켜놨죠? 1264번. 자, 여기서 약간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아까 하던 거의 연장선이니까 잘 또 들어가요. 자, 모든,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읽어봤어요? 다시,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요, 다시. 눈으로. 뭐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세 줄 딱 그어서 새로 쓸 거야. 같은 의미를 쓸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어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이걸 해로 얘기해봐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해가 어떻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요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나요? 그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x에 뭘 넣든 3이다 맞아요? 0 넣었을 때 참이에요? 1 넣어도 참이에요? 그럼 장담해요? 뭘 넣어도 참이에요? 왜? 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오늘 배운 거. y는 x제곱 그림 어떻게 그려요? 몇 컴마 몇이 꼭지점이고 y는 x제곱 어떻게 그리고 0,0이 꼭지점이고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y는 빼기 1은 어떻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모든 x에 성립하는 부등식 맞아요? 그 얘기랑 뭐가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해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적을 거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문장을 줄 뿐인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오늘 앞에서 했던 걸로 생각보다 또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유형 11번부터 이 유형이 되게 잘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보다. 자, 이것도 걸 수 있는데 근데 왜 안 보내줘요? 안 받으신 분. 오늘 그냥 일괄적으로 연락 없으신 분들은 CU 편의점으로 드릴게요. 혹시나 다른 거 받고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한 4분 받으신 것 같은데 3분 안 받았겠죠, 그러면? 안 된가? 자, 일단 카톡 한번 저녁에 보고 보내드릴게요. 저를 생각해서 이제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그래야죠. 2 곱하기 k 플러스 1 요거 x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시작은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는 해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럼 이제 불편한 게 요 마이너스 불편하네? 근데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앞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곱해서 혹은 나눠서 바꿀 수도 있어요. 괜찮죠? 나누지 말까? 나눌까? 나누지 맙시다. 네, 해서 그대로 갑시다. 자,
얘 그래프가 어떻게든 그렸는데 이제 마이너스니까 제가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돼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x축을 어떻게 그어야지 그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녀석이 다 모든 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어요? 위에 그쵸? 이렇게 되면은 얘가 모든 실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석을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고 해도 돼요? 네. 오케이. 근데 이것만 돼요? 정근 그렇죠. 등호까지 있으니까 얘가 중분까지 허용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의 그림이 이렇게 성립하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럼 풀이는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조건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럼 이게 여기 어떤 조건을 활용하는 게 좀 쉬울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모든 해가 되도록. 접하거나 안 만나도록. 접하거나 안 만나도록.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식이 하나 있죠. 접하거나 안 만나도록. 교점이라고 하는 건 해잖아요. 접한다는 건 무슨 근? 중근 안 만난다는 건 무슨 근? 허근 뭘로 판별할 수 있어? 아, 이제 다 드리고 있다, 그죠? 용어에서 판별식으로 풀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는 원하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결과를 지을 수 있냐면 4분의 D 갈게요. 이 녀석의 4분의 D K 플러스 1의 2분의 제곱에서 둘이 곱한 거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K가 되는데 이 녀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가성립하면 이 그림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그림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건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해를 갖는다는 거고 그 얘기는 문장 그대로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보시면 4분의 D라고 하는 것은 K의 제곱에 여기는 2K에서 4K 빼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K 마이너스 1의 이거의 제곱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부등식인데 해가 나오죠. K는 얼마?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립하려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개념은 같은데 풀이가 좀 어려워졌죠. 시험 문제는 이게 제 느낌상 한 5배 넘게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2차 부등식에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안 내더라도 딱 하나만 내라면 대부분 요거를 내십니다. 자, 요거 관련된 유형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 응용된 문제들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은 (76번)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비슷한 게 또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유형 12번까지만. 1279번 한번 가봅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란 말하고 모든 실수 x란 말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은 거다 이런 항등식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아직도 기억나네. 제가 이제 대학 첫 수업 때 무슨 수업이었지? 집합론 아니면 위상 수업이었던 거.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첫날에 수업은 안 나갔는데 또 임의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같아? 이렇게 딱 던지고 그냥 가셨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같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같아요. 나중에 궁금하면 생각해보시고 고등 수학에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필요 없죠. 79번.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m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m-2의 이거의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때는 요거를 풀었을 때 근이 해가 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지금 얘가 아까랑 달라진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2차항 계수가 m이라서 도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0보다 큰 게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림부터 추론해보세요. 그럼 지금 m이 달려있으니까 얘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둘 다 있겠죠? 한번 가정해볼까? 위로 볼록이어서 위로 볼록이라면 n값이 0보다 어떨 때예요? 작을 때죠. 이런 경우에 0보다 크다가 참이 될 수 있나요? 항상 불가능하죠.
아무리 x축을 낮게 잡아도 미러블록이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실수 x가 나올 수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2차 부등식일 때 이걸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서 2차 함수로 받아들이면 일단 0보다 크다가 모든 x의 해를 만족하려면 일단 이 방향 때문에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식으로 얘기하면 m의 값은 0보다 어떠하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0보다 항상 크려면 이제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거 돼요? 접하는 거 돼요? 등없으니까 안 되죠. 뭐밖에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요거를 떠올려 놓고 이걸 만족하려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m이 양수고 그리고 안만 달라면 판별식기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풀이가 거의 유사하죠. 아까는 뭐가 달라요? 방금 두 문제를 비교하자면 미러블록이 결정돼 있으니까 부호는 우리가 조건으로 풀어낼 필요가 없었고 뭐만 가지고 식을 풀었어요? 하나 만나냐 안 만나냐 판별식 D만 가지고 풀었다면 저기서는 미지수가 M의 여기에 최고창에 달려있으니까 부호와 판별식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거의 주로 뭘 사용하는 거라는 느낌이 와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시면 m의 값은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을 도출해볼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n-2의 이거의 제곱에서 요 둘이 곱한 거 빼준 거. 그 녀석이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으면 이 그림이 그려져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m제곱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5m이 되고 플러스 4. 그럼 얘도 풀어보니까 m이 한다는 2차 부등식이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n제곱 빼기 5m 플러스 4 해가 뭐죠? 4일. 그렇죠. 1보단 크고 4보단 크고. 요건 괜찮아요? 바로 봐도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인 동시에 요거를 만족하는 것.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량 겹치는 게. 요게 답.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형 12번에 n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81번 체크해 놓고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정리해볼게요. 64번, 76번, 81번 세 문제 풀어보세요. 64, 76, 81. 이거 조금 어려워졌는데 첫 번째 문제 한번. 요거는 그 아까 거 하던 거 그대로 연장선이라서 요건 어렵지 않아요. 하다가 요거는 앞에 이어서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책 추가될 때 이제 여기서 가요. 이거 할게요. 이거 2차 방정식하고 연결해보자면 fx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의 실분이 2차라고 해볼게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실분 x하고 똑같다라고 y는 fx, y는 여기 x축이 됐다니까 x축 곱하기 교점 x절이랑 동일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또 들었지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은 여기랑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얘가 근이 뭐하고 실분이 뭐하고 그럴까? 플러스 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림 그려봐도 얘가 1과 3의 x 절편을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의 x 절표가 요거랑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의 실분을 한 줄씩 들여가지고 두 개냐 한 개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한 줄씩 들여놓지. ax의 제곱 플러스 bx와 x의 경우는 2차 방정식의 한 줄씩입니다. 이 제곱은 마이너스 4야지. 문제 있죠? 그래서 얘를 x제곱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은 직접 친분을 찾아봐도 되는데 얘 판별식 뒤에 보면 16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11이니까
이거 일단 안 그래도 여기서 바로 여기만 보고서 이거 두점 만나는구나 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판별식비가 0보다 크면 얘하고 몇 개만 하겠어. 얘가 실분이 2개니까 그쪽도 2개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x축으로 몇 개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번에 판별식비가 0이라는 거는 실분이 몇 개인 줄 알아요? 2차 방정식에서 여기 0이라는 거는 실분이 몇 개인 줄 알았어? 한 개. 중분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얘가 한 개라는 거, 얘가 x축으로 판단하는 거, 판단해 주는 거. 판별식비가 열어졌다는 허건이라서 실분이 없어요. x축으로 안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탐주에서 이 부분과 2차 방정식의 판별식하고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오늘 그래도 조금 문제는 제 생각은 있는데 얘가 x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데 해가 모든 실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게 성립하는 해가 모든 거예요. 그럼 얘가 항상 이제 성립하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위로 보면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림 3개 중에서 보고가 다른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비가 0보다 작아. 얘가 이제 보여주면 얘가 되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판별식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딱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흐름의 외치는 조금 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줬을 때에서 보여주기가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건 얘가 0보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럼 그림이 x축 기준 항상 위에 있으면 위로 보려면 항상 위에 있을 수 없어. 이제 그냥 떠왔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아래로 보게 되니까 n을 보면 뭐가지? n을 보면 인수가 돼요. 그리고 또 요 그림은 3개 중에 마찬가지. 그래서 판별식비라고 그랬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습 위주로 이거 지금 다른 거 풀어주고 푸는 것보다 풀이 시작해야 되니까 방금 하는 기술을 주시고 일단 풀이할 때 풀이하는 문제를 잘 받아줘주시고 복습 위주로 자, 모르겠어요. 같이 할게요. 다시 fx는 0이나 2차 분식, 2차 방정식이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두 실분을 다 쓸 거야. 그래서 판별식의 영어가 크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x축하고 교점이 방정식의 실분이잖아. 그럼 얘가 두 실분으로 갖는다는 건 x축하고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랑 서로 어떻다는 거 그리기라는 거랑 같은 얘기야.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영어가 크다는 얘기랑 2차 함수가 x축하고 이렇게 두점 만나는 그런 게 같은 거야. 판별식비가 0이 되면 실분이 한 개니까 교점이 몇 개가 돼? 2개. 한 실은 중분이잖아요. 하나죠. 접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D가 0보다 작다는 건 실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항상 여기다 넣는 2차 고등식은 2차 함수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풀이만 좀 그리지 마. 왜 그래? 일단 마이너스니까 위로 불러오게 아래로 불러오게. 위로 불러오죠. 근데 얘가 x의 값의 관계로 항상 말은 해가 모든 실수 모든 시간을 알아보겠죠. 그럼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면 x축이 어떻게 위치했어요? x축 기준 아래 얘가 다 있어요. x축이 어떻게 있어요? 1번, 2번, 3번. 3번.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그거 또는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공간이 판별식비가 작다는 x축하고 교점이 있어요. 접한다는 건 판별식비가 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풀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고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모르겠으니까 항상 성립. 네. 그 조금 관계지어서 해석이 달라지긴 하지만 해석하는 게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해요. 잘만 복습하면 여기다가 하면서 이거 누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이 맞을라나? 발견이 맞겠네. 가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창작은 아니죠. 발견이 맞죠. 수학은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죠. 원래 있던 진리를 이제 이 표현만 이렇게 하고 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죽여버리게요? 근데 이건 되게 오래됐네요. 2차 방부등식 함수 정도는 그리스 시대에 이미 정립이 다 돼 있었어요. 3차 방정식은 이제 중세까지 이제 얼마 안 것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니까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 일례로 한 3, 400년 중세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구구단하고 곱셈 나눗셈만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소도시의 수학자 정도로 불렸어요. 그리고 이걸 역사하고 안 비교해도 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유학 가잖아요. 미국 같은데. 그럼 거의 하나 예외 없이 진짜 여기에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지니어스라고. 그냥 진짜 맞아. 아 진짜 아니라니까. 왜냐면 미국의 커리큘럼이 미국 우리나라로 하자면 고1 때 뭐 배우냐면은 이제 X 등장시켜가지고 중1 때 여러분 하던 거 하거든요. 왜 이렇게 느려요? 거기는 정답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도 엄청 복잡하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수학은 교재를 봐보면 중학교 때는 약간 우리나라처럼 공부하라 이런 분위기 아니라 약간 쉬운 것만 해서 놀고 대신에 되게 짧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늦게 배우는 대신에 빨리 돌파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이 문제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교재 보면은 1학년 때 배우는 게 여러분들 중1 때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순서도 비슷해요. 이런 얘기 의미 없는 소리 왜 했죠? 여긴 어디죠? 여기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잖아요. 자 이제 답을 한번 불러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많이 몇몇 보는데 갈 때만 지니어스 소리 듣고 한 2, 3년 지나면은 다시 돌아간대요. 결국 평균 회귀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에서부터죠. 자, 1264번의 답은 3번이고요. 1276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281번이죠. 81번의 답은 4가 나오면 되네요. 자, 여기서 어때요? 이것도 다 어렵나요? 뭐 어떤가요? 64번. 요거는 이제 방금 했던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문자가 있는 2차 부등식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x의 제곱에 플러스 p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x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먼저 하셔야 돼요. 풀 수 있는 부등식이야, 없는 부등식이요? 그 얘기는? 없는. 왜요? p가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수분해가 되잖아. 상수항이 없다는 건 뭘 인수로 갖는다는 거예요. 혼자서 봐야 돼. x 묶어주시면 되죠. x. 2x 묶어줄게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2분의 p. 수학이 힘들어도 우리가 다 힘들고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하나씩 놓치면 할 게 많아지니까 힘들어도 인내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이기적이다 그죠? 책임없이 내뱉은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푸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고 됐고 최고차항계수 이 양수니까 이제 작거나 같다 뻔하잖아요. 이제 x가 뭐 사이다 하시면 돼요.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p인 것 뿐이죠. 문자로 그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눠야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수학에서 자꾸 모를 때 찍는 경향이 있는데 모르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경우를. 자, P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양수가 되는 순간 여기 0과 마이너스 2분의 P 중에 누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묻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 주어진 힌트. 이제 이렇게 해가 나오는데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수니까 아까처럼 풀면 안 돼요. 수직선을 떠올리셔가지고 이제 0,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제 단순히 구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4개를 카운트 해봅시다. 등호가 있으니까 0부터 카운트 할게요. 4개 들어가야 돼. 이제 뭐가 있어요? 0 다음에 마이너스 1이겠죠.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마이 4개요. 마이너스 끝. 그럼 마사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P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사보다는 어때야 되고요? 오른쪽이 커야 되고 마산보다는 작아야 돼. 자, 그럼 뭐가 걸려요? 등호. 등호는 항상 어떻게 확인하라? 가정 후 확인해봐라.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삼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정수가 몇 개죠?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사가 됐다고 쳐요. 정수가 몇 개죠, 이 안에? 끝이구나. 그러면 이제 P가 뭐일 때 봐야 돼요? 0보다 작을 때도 해봐야죠. 그럼 이제 대소관계가 바뀌면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P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이 안에 이제 정수가 4개가 되도록 똑같죠. 그거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P 여기 안에 이제 4개라고 했으니까 0부터 카운트해서 1 있고 2 있고 3 있죠. 그죠? 4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죠. 자, 바로 한 방에 쓸게요. 그럼 얘는 작거나 같다 돼요? 같다라고 가정해보니까 4개 맞죠? 3까지 둘 다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P의 최대치를 찾으면 돼요. 사실 그 나누는 거 중요하긴 한데 제가 답은 나오는데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풀이적으로 뭐 고문당하나요? 답은 나왔어요. 끝났잖아요. 그죠? P의 최대값은 이제 8보다 작으니까 7이 최대고 그죠? 그쪽은 마이너스 8보다 크니까 막 7이 답이라서 이제 마이너스 49인데 뭘로 쳤을까? 자, 여러분들 모르면 나누라고 해놓고 잘 안 나눈 게 하나 있어. 그렇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 제가 지금 P를 양수음수로 나눴다는 건 일반적 P에 대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했으면 뭐도 가능한 거예요. 0일 때도 가능한 거죠. 근데 0일 때는 해봤자 뭐밖에 안 나오니까 0 넣어보세요. P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0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확인이 쉽게 되는 건데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챙기냐 못 챙기냐가 나중에 이제 1등급을 가르진 않고 100점을 달라요. 수능에서. 1등급이 목표라면 버리라는 얘기 못하겠네. 좋은 문제 갖춰야 되는 태도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문제 한번 또 볼게요. 둘 다 풀어볼까요? 두 개가 비슷한 문제인데 혹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둘 다 할 수도 있고. 76, 81 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76번이요? 둘 다 해야 되겠네요. 야, 우리는 이제 예제 문제라는 게 의미가네. 예제 문제 다 풀고, 것도 다 풀고. 제가 제 스스로 생각에 대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면서 진도를 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n-2 곱하기 2가 x 마이너스 a.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업하고 이제 비교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진도 속도가 진짜 빠른 편에서 봤거든요. 엄청. 항상 옆에 강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해도 빨리 빼냐고. 뭔 소리죠? 돌려 까는 거죠. 지금 느리다고. 자,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하고 모든 m에 대해서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준 거죠? 부등식 줬어요? 방정식 줬어요? 2차 방정식 주고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건 오늘 배운 게 아닌데? 맞죠? 방정식으로 풀라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요?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이 일단 실근 가진 조건.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도 실근이니까. 근데 어떻게 크거나 같은 거예요? 요 말의 앞에 n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n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해석이 붙어서 아까 풀었던 문제가 여기를 해석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건 오늘 배운 게 아니에요. 2차 방정식에서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든 m에 대해서 이제 판별식 d가 n-2의 이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a의 분위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똑같은 내용이 모든 m에 대해서 n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4m이죠. 여기는 묶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a 이거의 m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모든 m에 대해서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이거를 구체적인 m에 관한 부등식으로 봤더니 얘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 m자리가 뭐인 식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2차 부등식 맨날 지금 뭘로 다루고 있어요? 뭐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진짜? 그래. x로 돌려보면 이제 익숙한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씁니다.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드리려고. 모든 x에 대해서 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뭐 하도록? 항상 성립하도록 조건 a를 찾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뭐부터 항상 추론해라? 그림, 그래프. 그럼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항상 성립해야 돼. x축이 어디 있어요? 중근도 포함하죠. 그래서 완전 떨어져 있거나 중근도 포함하거나.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이 녀석의 다시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을 두 번 쓰니까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4분의 1) 할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제 2a 절반의 제곱 여기는 절반의 제곱 2라고 씁시다. 2 마이너스 2의 기호 제곱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정리해 주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상수산을 따라주죠. 그럼 4a 묶어주시면 4a 곱하기 a 마이너스 2니까 a의 2차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x를 많이 다루는 거지 이게 문자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 해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낯설겠지만 자, 뭐와 뭐 사이다? 이건 그냥 오늘 자동이어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이거 x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조금 버겁긴 하죠. 여기 뒷부분이 이어지긴 하죠. 근데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선생님 왜 그래요? 제가 구분하나요 지금? 자꾸 뭐 끌고 죄송해요. 제가 구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1번도 해야 되죠. 1281.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이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모든 실수 x를 이제 혹시라도 저랑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기억이 없으시다면 a를 거꾸로 이렇게 왼쪽 위에 상단에 쓰면 모든을 뜻하는 거예요. 올해 a자 실제 쓰는 겁니다.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mx의 제곱 이거 아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그럼 해석은 얘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그럼 해석은 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떻게 있도록? 위에 있도록. 크거나 같다를 위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죠? 그럼 얘기해봐요. 얘가 위에 있으려면은 일단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부터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래로 블록이요 위로 블록이요?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1은 0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립니다. 아래로 블록 그렸어요? 그럼 이게 모든 실수해가 나오려면 x축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중근 등호 있으니까 중근도 되고 아예 안 만나도 되죠. 그죠? 그래서 크게 써봤어요. 풀어보시면 a 플러스 1은 양수인 동시에 4분의 1도 되죠. 절반의 제곱이 a 플러스 1의 이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1 그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a의 제곱이고요. 2a에서 4a 빠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이죠. a는 뭐하고 이제 어떻게 인정되죠? a 빼기 3이랑 a 플러스 1. 그럼 최종 여기 a의 해는 어떻게 돼요?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 4. 근데 이제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아까도 봤겠지만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았죠.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꼼꼼하게 따지긴 하세요. 그럼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되고 동시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게 답이? 아니죠.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영향을 주죠.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등호 가지고 숫자는 그대로 내놓고 어느 쪽은 둘 다 등호 넣어놓고 한쪽 빼고 한쪽 빼고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풀어야 돼. 근데 등호가 왜 빠져야 해요? 왜냐면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거인 동시에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만족하려면 이게 만족되거나 이게 만족되면 돼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돼요. 둘 다 그럼 연립이에요, 뭐예요? 연립이니까 공통 부분이죠. 요게 아마도 좀 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서 오른쪽 13번. 자, 유형 13번으로 가셔서 1283번 한번 가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이제 a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모든 실수래요. 모든 실수. 방금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 그대로 갑니다. 자, 이게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항상 성립한다는 거랑 같은 말 맞죠?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x축을 기준으로 이 녀석의 조건을 만들면 돼요.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할 것 같아. 일단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오케이. 그리고 붕 떠 있거나 등호 있으니까 풀이가 거의 결정돼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뭔가 비슷비슷하네. 풀이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든 그림을 그려보시든 해서 이거를 조건을 만드는 건 일단 아래로 블록을 결정짓는 건 최고치 한계에서 A가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는 거고 동시에 A가 이제 판별식 B가 이렇게 접하거나 혹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제 4분의 1 바로 쓸게요. 절반의 제곱, 여기 A의 제곱에서 2를 곱한 거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9에 그 녀석이 0보다 어떠하다? 작거나 같다. 똑같죠? 풀이가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A가 이제 여기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동시에 A가 0보다 커야 돼. 최종 답은 뭐예요? 둘 다 만족하는 거죠? 0보다 크고 9보다는 어떠하다? 작거나 같다가 둘 다 만족하는 A가 거죠. 방금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하죠? 여기까지. 85번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하나 한 거죠? 저희가. 하나 더 가봅시다. 유형 14번으로 가서요. 자, 객관식 문제가 처음에 나와 있어요. 89번을 이제 한번 보는데 이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문제 조건에 맞게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3개만 써볼게요. 이렇게 5개 보기에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3개만 써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또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갔다 와서 현타 와요. 약간 놀 생각에 딱 계획하고 다음 주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럼 그때가 지날 때 현타가 와요. 알아요? 이게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군대 휴가 같은 거. 저 아직도 기억나. 100일 휴가 갔다 와서 100일이나 해서 100일째 되던 날쯤에 휴가를 줘요. 4박 5일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통 심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고참이 막 갈고요. 저희 때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요새는 따로 쓴다네요. 그죠? 잘 알아요? 몰라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자꾸 부심부려 쓰는 것 같아서 제 주관적인 표현을 할게요. 조금 욕도 하고 맞기도 했어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 맞은 적도 많아요. 뭘로 맞은 줄 알아요? 밥 먹다가 고추를 이게 포크예요. 젓가락이 아니라 밥 먹고
혼주를 이렇게 집어서 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쌍욕이 날라는 거야.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아직 사회물이 덜 빠졌는데 왜 혼난 줄 알아요? 한 번에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손가 그렇죠? 저도 그래서 왜 내가 왜 욕 먹지? 동대상 가진다 행동을.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욕을 먹던 시절인데 100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거야. 너무 이제 너무 좋았고 이 휴가가 너무 행복했고 근데 딱 보니까 뭐지 얘네들은? 그래서 내가 너무 얼탔어요 한 하루 이틀을. 근데 옆에서 뭐라 하네. 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살할까? 약간 농담 반 진담. 옛날에 이제 빡빡.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공부 좀 하고 갔다가 오시고 여러분들의 평상시 생활은 학교 생활입니다. 갑자기 이제 과학에 대해버렸네. 자 이제 유형 14번에 가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해가 뭐 하지 않는 걸 이제 찾으래요.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래.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라는 거야. 얘를 직접 풀라는 거예요? 아니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림에 해당하는 걸 직접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판별식 같은 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X축과의 교점이 있는지 판단하라는 거야. 자, 이거 판별식 뭐 양수예요, 음수예요? 판별식구. 여기가 음수면 양수죠. 네. 9 빼기 빼기니까. 그리고 이수분해 되기도 하죠. 4하고 빼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찌됐든 얘가 X축하고 몇 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두 점 만나요. 그러면 이제 0보다 작은 범위가 해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얘가 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거나 가장 일반적인 건 판별식 뒤에 뭐를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부호.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 그리고 판별식 뒤 한번 암산해봐요.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X축 어디 있어야 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맞아요. 음수니까 실근 안 갔잖아요. 그죠? 허근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해가 없어요? 모든 실수죠. 어쨌든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이해돼요? 오늘 하던 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뭐 새로운 게 안 등장했어요 오늘. 자 얘도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 판별식 D 0보다 작아요 커요? 마삼이죠. 그럼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맞아요.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거죠 안 만나게.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해가? 중등. 아니 이걸 만족하냐 해가 없냐 이거예요. 확인하는 해가 없잖아. 이가 답이에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 뒤에 부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가 있냐 없냐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는 같은 그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얘가 판별식 뒤가 음수니까 완전 붕 떠 있어서 중근이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확정이에요. 얘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이고 아마 2, 4번은 해보시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해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로 좀 많이 이어지니까 93번 하나 체크해도 있고요. 두 개만 해볼까요? 백일류가 나가니까 부모님이 부대 앞에서 이렇게 차도 대고 시켜놓고 먹을 거랑 막 싸들고 계신데 이제 한 1병쯤 가니까 부대 앞은 아니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상병쯤 되니까 이제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만 있는 게 단절하지. 여기 혹시 미쳤죠? 방금 미쳤죠? 아니야 아주 유명합니다. 군인이나 이런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작년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저기 사관 여러 번 학교네. 그 무슨 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 아니 그 간호사관학교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육사처럼 그런 기관인데
죄송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직업을요? 없는 기자를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는 없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뭐 이런 것처럼 간호사관학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은 추천하세요? 저요? 추천하죠. 저는 그런 직업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물론 훌륭한데 내가 하는 일이 남도 포섭이 돼 있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인생이죠. 빨리 푸시죠. 네, 다녀오세요. 이해가 되나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항상 성립한다는 말을 저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2차 함수로 여부가 x축 아래 x축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어떻게 있어야지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걸 10분을 전환시키는 거죠. 위로 얘기했죠. 여기 부호가 그렇죠. 그리고 x축이 안 닿아야 되죠. 판별식 대념보다 이렇게 사실 판별식 대념보다 제가 계속 이게 왜냐면 얘가 아래로 블록이어도 위로 블록이어도 항상 말하면 안 닿아야 되잖아요. 최우장 보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판별식 대념보다 영보다 다르가 안 나는데 이게 이렇게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등호의 언적.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접하는 것까지 허용. 아까 뒤에서 이렇게 엄마한테 이런 거는 아빠는 뭐 그게 없는 거 자, 답을 한번 불러보고 같이 해볼게요. 1285번의 답은 2번. 93번의 답은 2번, 이것도 2번이네요. 자, 혹시 둘 다 해봐야 되겠죠? 근데 되게 하다 보면은 풀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만 풀지 마시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1 빼기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빼기 a의 이거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얘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얘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냐면 이 0이 의미하는 건 무슨 축을 얘기하는 거고? x축이죠. y는 0. 그래서 얘가 x축 어디 있다? 작다니까 x축 아래.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그냥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의 시작이죠, 사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떠올리시는 거야.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접하는 거 안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려면. 그럼 이제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최고창 1 빼기 a가 0보다 작다,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합해 보면 이게 계속 똑같아요. 항상 성립하는 방식이. 왜냐면 이게 0보다 크다였어도 어찌됐든 x축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거의 이게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요. 여기 유형에서.
오늘 진짜 좀 조금 이거와 관련돼서 좀 심화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까지는 너무 헷갈릴까봐 못하겠네요. 오늘은 이제 판별식 얘기만 합시다. 이거 이해되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걸 풀어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푸는 과정은 맡길게요. 이렇게 구조만 잡을게요. 유사하니까. 그 다음에 85번 말고 93번으로 가세요. 비슷하네. 또 k-1 곱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k-1 곱하기 x-2는 0이 해가 가지지 않더라고. 이게 비슷해요. 해가 없어야 되는데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더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다. 얘를 일단은 기준을 0을 뭘로 인식하고 x축으로 기준하고 x축 위잖아요. 크다니까. 그죠? 그럼 이제 해가 없으려면 x축 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아래. 또는 여기서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아래만 위에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아래에 있거나 중근까지 하면 되죠. 위에만 없으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x축을 기준으로 위에만 없으면 되니까 아래쪽에 위로 블록일 수밖에 없죠. 이제 요거는 바로 나올 겁니다. 뭐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중근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는 위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k-1은 0보다 어때야 되고 작아요. 판별식 b는 0보다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부모도 가능하다. 이것도 안 풀게요. 완전 똑같죠. 시험도 봐야 됩니다. 딱 두 개만 하고 진도 마무리하시면 돼요. 유형 15번, 16번 한 번에 갈게요. 1296번. 비슷해요. 자, x제곱의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에 해는 특수하게 x는 3이다, 1뿐이다, k를 구하시오. 처음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죠. 똑같은 해석하는 거. 자, 얘를 해석할 때는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뭐밖에 없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축 기준으로 이쪽에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3 하나만 있어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가? 위로 그려줘야 돼요? 아래로 그려줘야 돼요? 위로?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리고 3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무슨 근? 여기가 얼마겠어요? 그럼 판별식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중근을 정확히 준 거니까 우리는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뭐 풀 수도 있어요. 문자가 하나면. 근데 더 일반적인 풀이는 여기가 x 빼기 3의 뭐다? 제곱이다. 식으로 푸는 게 좀 더 강력한 조건이에요. 왜냐면 식으로 풀 때는 1차 함수항이 달라도 풀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문자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판별식으로도 풀리긴 하지만 더 강력한 조건이다. 얘는 전개하면 1차 함수항이 다 따로 나오죠. 판별식은 식 하나밖에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문제는 뭘로 풀어도 되죠. 자, 98번 하나 체크해 주시고 하나만 시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형식상 16번까지 나갔다는 의미로 제가 풀고 이렇게 시키진 않을게요. 세 문제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 중 2차 부등식 a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a 0보다 크다가 해를 갖도록. 그럼 이게 약간 종합하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두 가지로 나눠봐요. A가 이제 얘는 단순히 모든 해가 아니라 존재하기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A가 양수일 때도 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A가 뭐일 때도 존재 가능하겠어요? 음수일 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요? 문제에서? 있죠. 그래서 여기는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야. 아니에요. 생각이 죄송했겠어. 그리고 다음 여기까지 하고 종합하는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한 다음에 딱 합시다. 종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숙제 안 나면.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문제 얼른 풀어봐요. 98번. 네, 오늘 진도는 유형 15번, 5번까지만 나간 걸로 합시다. 대강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요때 해가 존재하는 케이스 분류하고 요때 해가 존재하는 거 분류해서 객관식에서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 걸러내는 건데 여기는 이제 특정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숙제 한번 하고 보면은 좀 종합이 더 쉽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16번 왜 x는 3이 말하는데 갑자기 x 마이너스 3은 제곱이 되는 거죠?
해가 3 하나니까 여기 3,0에서 중분 받는 거잖아요. 3이 중분 받는 식이 x 빼기 3의 제곱이죠. 네. 아, 이 식 전체가 저렇게 되는 맞아요. 요식 전체가 이렇게 되겠죠. 98번 하나만 얼른 풀어주세요. 마지막 문제니까 열심히 풀어서 맞춘 다음에 오늘 하루 그래도 일종의 미를 느낄 수 있게끔 다른 문제보다 더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답이 안 나왔더라도 풀이 방향만 같으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 푸신 분들은 2번이고요. 자, 일단 그림부터 확인해 보면 이게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일단은 방향이 x축 아래나 같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럼 x축 아래나 같은 해가 뭐밖에 없어야 돼요? A 하나. 그럼 이제 그림부터 그려볼까? x축 기준으로 위쪽이 아래쪽의 그래프가? 그렇죠. 아래쪽에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에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중분 가는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의 부호가 뭐다라는 거, 양수라는 거, 그리고 여기 중분을 뭐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 A라는 거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잡았으면 그래도 절반 이상 해결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냥 문자가 조금 어렵게 준 것 뿐인데 아까랑 풀이 똑같이. 그럼 여기 어떤 중분이, A라는 중분이 있는 식은 어떤 식이에요? X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죠. 근데 최고참 계수가 얘가 뭐니까? K니까 여기 K가 곱해주면 이제 우리 식이 나오겠죠. 정리만 할게요. KX의 제곱 마이너스 2AK X 플러스 A제곱 K가 정기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이제 몇 개가 나와요? 1차 항상 2개 항상 나온다고 측정돼요. 그래서 여기 계수인 마이너스 2AK가 여기에 계수인 K 플러스 2랑 같을 거고 여기에 계수인 A제곱 K가 여기에 계수인 뭐랑 같다? K랑 같다. 요거를 이제 푼다. 여기서 막혔으면 이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구조까지 잡았으면 오늘 내용은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K가 2차 부등식을 했으니까 0이 아니라서 이걸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 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다. 근데 문제에서 A의 부호라 얘기가 있어요, 혹시? 무슨 A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 A가 1일 때 뭐 하시면 되죠. 로마자 1, A가 1일 때 한번 가볼게요. A가 1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2K, K 플러스 2가 되고 3K는 2가 되면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 그래서 이제 이거 답해요? K 양수 맞아요? 저밖에 없나요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저밖에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알 생각만 해. 몸만 있지 마음이 없잖아요. 마이너스를 또 넣으면 여기 2K가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양수가 나오나요? 네, 맞아요. 여기가 2가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 답이 누가 되는 거예요? 2요. 2. 왜죠? 그 문제에서. 마이너스 3K예요. 어디가요? 그 아래요. 아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유종의 의미가 수업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도 나가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오늘 좀 쉬는 시간도 좀 주고 시간도 어떻게 또 많이 했어요.